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7월 27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이고 오늘 새벽 3시에 드디어 BJ 파월 연준 의장이 등판을 해서 금리 인상을 0.75% 올리겠다 땅땅땅 이렇게 조금 이제 얘기를 하는 굉장한 빅 이벤트가 잡혀 있는데,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0.68% 현재 올라가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양봉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런 5개에서 7개 정도의 음봉 이후에, 여기서 보시면 음봉 이후에 일봉으로 양봉 마감을 했을 때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데, 잘하면은 지금 최저점을 어떻게 보면 좀 찍고 반등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4시간 봉으로도 쭉 보시면은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쭉쭉쭉쭉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비트가 딱 보시면은 어제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오늘 양봉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러면은 사실 충분히 조금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 6.5%를 높여놓고 또 6.5% 정도를 높여놓는 구간에서 반등이 조금 이제 터질 수도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까지, 그러니까 2만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 2만 달러를 과연 또 터치를 하고 갈 것이냐, 살짝 깨고 갈 것이냐, 아니면 살짝 못 미치고 2만 한 700, 2만 600 정도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2만 700 정도를 찍고 어느 정도의 반등은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가 이 구간에서부터 먼저 선반영이 되어서 쭉 내려왔고,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쭉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바꿀 수도 있는 구간이 지금이 아니냐, 그래서 반등이 좀 미리 나오는 게 아니냐. FOMC 금리 인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쭉 상승이, 사실 이때 상승 나올 때도 별다른 재료가 없었죠. 별다른 재료 없이 물가 상승률 자체가 미국에서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전고까지 뚫어주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진폭의 크기로만 보면은 여기서 올리고 내리고 사실 지금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점까지 온 거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진짜 제대로 반등이 나와 줄 것이냐, 조금 길게 또 이런 식으로 가줄 것이냐, 아니면 가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지하실로 떨구고 가줄 것이냐, 흔들기가 한 번 나와줄 것이냐인데, 지금 흔들기가 좀 제대로 안 나왔죠. 이렇게 충분히 내린 구간에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 팡 터트리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변곡이 생기는데, 지금은 사실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뭔가 좀 변곡이 될 만한 그런 쇼크를 안 줬어요. 개미털기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팍 전저까지 깨면서 팍 떨궜다가 위로 올리는 이런 V자 무빙이 하방에서 한번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V자 무빙 거래량이 터지는 하방 바닥권에서 이제 나오는 개미털기 무빙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수많은 개미들이 또 올라타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가자 하면서 여기서 올라타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올라탄 구간에서, 그러니까 상방 쐐기형으로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도 이제 쭉 이제 쐐기를 만들다가 팍 떨구죠. 여기도 쐐기를 만들어주다가 팍 한번 떨굴 수도 있다.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약간 바닥에서 너무 티나게 올리는 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반등은 사실 이게 FOMC 결과 발표가 오늘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 새벽 3시 발표 이후에 이런 게 나오면은 조금 믿을 수도 있겠는데, 발표하기도 전에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장세,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봐오면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위아래 흔드는 무빙, 여기도 심하게 흔들었거든요. 여기도 심하게 흔들었고, 별다른 흔들기 없이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요 부분이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려주다가 팍 내려찍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비트가 지금 쉽사리 꺾이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좀 야금야금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비꼬아서 생각하는 것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일단은 12시간 봉으로 양봉이 2개가 떠주고 있다. 요거는 이 좀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온 구간에서 양봉이 연속으로 떠준다,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온 구간에서 양봉이 연속으로 떠준다라는 거는 충분히 추세 반전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은 금리 발표 새벽 3시에 발표하고 나서 팍 한번 떨궜다가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W 쌍바닥을 그리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비트코인은 지금 조금 좀 찝찝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안 내려왔어요. 이더리움도 지금 오히려 비트보다 방어력이 좀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물론 많이 올려놨지만 방어력도 좋다. 물론 2.0 병합 업그레이드 POS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슈가 굉장히 뭐 90% 이상 완성됐다,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얘기도 한 것도 물론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많이 안 빠졌어요. 여기서 지금 올라가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은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극복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다음엔 또 전고 돌파 2차 랠리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이.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사실 빠진 폭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더리움은 별로 안 빠졌죠. 그리고 비트가 반등 주면서 회복하는 것보다 이더리움이 반등 주면서 회복하는 게 지금 V자로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여기 박스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는데 보통 이렇게 오래 머물렀다라는 거는 물량을 여기서 넘겼다. 그러면은 내릴 때 확 내려야 되거든요.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는 패턴이었다라고 하면은. 근데 많이 안 내렸다라는 거는 여기서 물량을 넘긴 게 아니라 여기서 시간을 끌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줬으니까 팔 놈들은 빨리 나가라. 왜냐면은 빨리 상승이 나왔으면은 안 팔죠. 개미들이. 왜냐면 이렇게 가는 거는 누구나 예상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일단 개미들이 여기서 쭉 올려놓고 여기서 돌파를 계속 못하니까 시간을 끄니까 개미들이 이거는 끝났나 보다, 단기 추세 끝났나 보다, 나가자 하면서 쭉 나가게 되죠. 근데 많이 안 떨구고 여기서 또 반등이 좀 상당히 세게 나온다라는 거는 여기서 좀만 더 힘을 줘서 여기까지 다시 먹어 들어간다. 여기 고점 라인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660달러죠. 이 천장이 1660달러를 원터치, 투터치, 쓰리터치, 포터치를 해주고 내려왔는데 4번이나 돌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다시 먹어 들어가서 5번째, 6번째 두드리면은 계속 두드리면은 위로 뚫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힘의 세기가 좀 더 강력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회복하는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 비트는 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고, 모든 알트코인들의 좀 맏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오늘 이더리움이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와주면서 이런 아발란체 요런 코인들도 사실 차트만 놓고 보면은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사면은 올라가고, 눌리면 올라가, 눌리면 올라갔다, 눌리면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쭉 올라왔지만은 제대로 안 쐈어요. 그리고 눌렸는데 여기서 또 양봉을 띄워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천장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좀 막혀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저점을 계속 지금 높여가면서 이런 삼각 수렴의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샌드박스는 조만간에 천장을 다시 2번, 3번 두드리다가 위로 솟구치는 형태의 이런 어떤 삼각 수렴 돌파 형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래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돌아 들어가고 있고 상당한 시간을 끌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아마도 8, 9, 10월 달에 제대로 한번 상방으로 쏴줄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샌드박스, 아발란체, 코스모스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세럼,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세럼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상당히 강하게 올려줬거든요. 약 60% 정도의 상승을 여기서 이제 보여줬어요. 바닥권 대비해서 여기서 쭉 이제 올려줬다가 쭉 눌렸죠. 세럼이 이런 식으로 눌러주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받고 올리고 받고 올리고, 여기 천장 저항을 한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엔 또 돌파하는 무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큰 눌림목 구간에서 일봉상으로 이렇게 양봉을 좀 띄워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추세 반전의 시그널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럼도 보시면 쭉 빠지가 음봉으로 계속 지긋지긋하게 빠지다가 여기 양봉 뜨죠. 일봉으로 양봉이 뜨게 되면, 연속된 음봉 뒤에 일봉으로 양봉이 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쭉 상승이 강하게 터질 수 있다. 연속된 음봉 하락 뒤에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 오늘 일봉 마무리 되려면 한참 시간이 남았지만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오늘 마감을 일봉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쭉 올려주는 이런 식의 상승이 터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어차피 풀 매수는 아니더라도 조금 발 하나 담고 두게 되면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먹는 거고, 좀 더 빠져도 어차피 이 전저를 깨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비트나 이더가 완전히 이제 전저 깨고 17,000 비트 17,000 깨고 내려가면은 깨겠지만은 여기를 일단은 주요 손절 라인으로 딱 잡아놓고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 빠질 때 한 2차 3차까지 좀 봤다가 여기 깨면 일단은 손절을 하지만은 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느 지점에서든지 반등이 터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전저 깨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 조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다 보면은 뭐 많이 빠지면은 여기까지 1,100원 이하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요 구간에서도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좀 빠지다가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더 하방 가능성보다 이제는 반등, 여기서 준비 운동 한번 돌려주고 찐으로 가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나 이더리움이 충분히 어떤 그 공포감에 의한 눌림이 나왔고, 눌림이 좀 빨리 끝나는 느낌이 좀 들지만은 사실상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빠진 거를 생각을 해야죠.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옥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요거 올려줬다 그래서 박수 칠 일은 아니죠. 최소 이 이평선 주봉의 쭉 요 라인, 주봉상의 이 100일 이평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400달러, 2,000달러, 2,100달러, 그러니까 2,200에서 2,400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줄 수는 있는 건데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조정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아직 주봉도 마감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보시는 건 주봉입니다. 근데 한참 남았는데 만약에 이 주봉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막 드라마틱하게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은 주봉이 거의 이런 식의 주봉이 형성이 되죠. 이런 식의 아래꼬리 심하게 다는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해주면 더 좋은 거고. 보통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어느 정도 반등 쳐주다가 아래꼬리 음봉 나오면 한 번 더 쏘죠. 이렇게 한 번 더 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래꼬리 이렇게 달면서 음봉으로 섞어주면 한 번 더 쏘는데, 요게 만약에 아래꼬리로 쭉 말아 올려주면은 사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쏴준다고 봐야죠. 1주에서 2주 정도는 한 번 더 쏴준다. 그랬을 때 여기를 탁 맞고 이제 좀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눌림이 조금 끝나가는 분위기?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찝찝한 부분이 내려오다가 말고 올라가는 거라 가지고 이게 강한 탄성을 과연 가질 수 있을 것이냐가 조금 의문입니다. 사실 이더리움 기준으로도 여기 100일 이평선까지는 쭉 시원하게 내려 꽂아줘야 제대로 다 털리고 여기서 제대로 이제 튀어 올라줄 수가 있는데, 내리다 말고 올리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다가 또 한 번 빠지고 시간 끌다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좀 애매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진짜 찐반이냐 아니냐를 아직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따 새벽 3시에 FOMC 결과 발표 나고 내일까지의 일봉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주봉까지의 흐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 기준으로만 보면은 사실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 기준으로 보면은 충분히 찐반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 물론 과거 패턴상으로 흔들어대는, 이렇게 좀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터져주면서 흔들어대는, 위아래 흔들어주는 이런 그림이 안 나왔다라는 게 찝찝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흔들고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은 충분히 빠진 구간인 건 맞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선발대 투입이나 1차 매수 정도는 좀 가능하고, 다만 추가적인 하락, 추가 조정이 바닥권의 흔들기 요런 게 한 번은 나올 수도 있는 조금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정확한 완전히 발바닥 각질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사실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찐반이냐 아니냐를 이제 확신하는 것도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거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매수는 1차적으로 좀 가능한 구간인 건 맞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금 사놓고 빠지면서 더 산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빠져봐야 어차피 반등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저는 지금부터 반등이 빠르게 터지면은 내리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시간이 좀 걸린다 해도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가는, 어쨌든 8, 9, 10이에요. 8, 9, 10월 달에 제대로 된 상승장이 한 번은 터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바닥 잡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확한 완전히 생 발바닥에서 풀 매수가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짝 모아가는 매매 방식이 맞지 않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인데 나스닥도 지금 반등을 어느 정도는 쳐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나스닥은 바닥을 찍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찍고 그래도 V자로 어느 정도 가줬죠. 떨어진 거의 절반 자리까지 시원하게 가줬는데 그 다음에 N자로 확 빼면서 그리고 바닥까지 갱신을 하면서 지옥을 갔다가 지금 올라갔다 내리고 올라갔다 내리고 올라갔다 내리고 조금 애매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닥을 한 번 더 팍 찍었다가 진정한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 요 패턴대로 이렇게 찔끔찔끔 가다가 확 내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갈린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양봉을 일봉상으로 좀 띄워주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 고점을 넘겨준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도 따라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좀 길게 반등이 또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리게 되면은 여기까지 가면은 좀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는 척 하면서 롱 모으고 팍 떨구는 패턴은 비트 선물이나 뭐 나스닥 선물이나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너무 꼬아서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나스닥도 지금은 올라가고 있다, 이게 또 그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단기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들도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알트들도 보시면 빨간불 다 좀 켜고 있는 코인들이 많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또다시 전고를 좀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들어가기는 좀 무섭고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소액 단타 위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발란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며칠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코인이지만은 요런 것도 사실상 주봉상으로 아직 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샌드박스도 마찬가지고 솔라나, 세럼까지 아까 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크로노스 이런 것도 좀 차트가 이 정도로 눌렸으면 진짜 쏠 수 있는 차트입니다. 크로노스도 이거 좀 이렇게 눌려놓고 아래 꼬리 달아주고 양봉 띄워주고 결국에 바닥에서 지금 길을 좀 모으다가 빵 한번 위로 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크로노스도. 자, 그래서 일단 크로노스도 저희가 바라나는 지금 걸쳐놓고 있는 상황이고, 뭐 샌드박스, 그 다음에 세럼, 아발란체 이런 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좀 확실하게 진입 타이밍을 들어가기에는 애매하게 빠졌어요, 이더리움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차트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현재 30분 봉인데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팍 저점 찍고 2700을 찍고 여기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조금 올려놨으면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꺾였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지금 약간 단기 고점 느낌도 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부터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 새벽 3시 되면은 또 발표하면서 위아래로 흔들다가 반등 추세로 딱 들어가는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런 그림도 충분히 지금 나올 수는 있고, 지금 살짝 단기 고점 냄새도 난다. 충분히 여기서 다시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올라가다가 눌리죠. 올라가다가 눌리고 올라가다가 눌리잖아요. 올라가다 눌릴 수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요 그림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가 여기서 딱 지지받았던 2700 요 라인을 깨면은 안 좋아요. 깨면은 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그때에서 찐바닥을 확인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2700을 안 깨주고 여기서 여기를 다시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주고 여기서 박스를 만들게 되면은, 시간을 끌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사실 지금 약간 단기 고점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비트나 이더리움이나 여기서부터 반등을 여기까지 좀 쳐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조정,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쌍바닥을 찍으면은 다시 고점 돌파를 하는 것이고 가는 거고, 여기서 지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은 지하실 한번 또 보러 들어간다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지하실을 간다 해도 조금 빠르게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다. 어쨌든 지금은 바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구간이다.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빗썸을 어쨌든 FTX가 지금 인수를 하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표권도 이미 두 차례를 신청을 했던 게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제 빗썸을 만약에 FTX가 먹으면은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 이런 이름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불발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빗썸의 지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인데, 과거에도 JP모건이나 요런 애들이 빗썸을 인수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번 인수에도 복잡한 지배 구조가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수설이 돌면서 이 비덴트의 주가가 점프를 이제 뛴 모습인데,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 주식으로 굉장히 이제 요동을 치다가 사실 이 작전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때 다 해먹은 거죠. 이때 제대로 해먹고 작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연말에 쭉 펌핑 나올 때 얘네도 작전 쭉 해먹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인수설이 나오면서 한번 설거지 돌리는 그림인데,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 싹 다 팔고 있고 FTX가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게 되면 또 무산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트 자체가 전형적인 작전주의 차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 여기서 좀 물량 좀 먹고 찌라시 띄우면서 올려서 팔고 상장 폐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상 비트코인은 지금 강력한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퓨엘 멀티플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가 뭐냐, 일단은 이 기고자는 이제 유어 디파이 가이드라는 예명이겠죠.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온체인 지표가 현재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영역대에 진입했음을 가리킨다. 채굴자의 수익성과 그것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해 값으로 매긴 건데, 그 중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MVRV 지수라는 거고, 이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라인 밑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지수를 토대로, 퓨엘 멀티피라는 지수를 토대로 봤을 때 스트롱 바이, 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범위에 진입을 한 이후에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수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다는 거고, 이 같은 지표는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부터 더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렇게는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클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하반기 살아날 것,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미국 국채 선물은 87년 주식 버블 이후 최대 하락폭에서 반등을 했다. 이는 모두 FOMC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속에서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친 것과 일치하다. 자, 그래서 하반기에 비트코인과 채권 선물 강세의 지속 전망은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비트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비트코인이 주봉을 딱 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하락 뒤에 횡보를 어느 정도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빵 하고 터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반등 뒤에 어느 정도의 횡보를 거치게 되면은 반등이 터진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여러 가지 악재가 너무 많이 터졌죠. 여기서 루나 악재, 셀시우스, 뭐 3에루 파산, 이더리움 디파이 문제 다 터졌죠. 그러면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어느 정도 횡보, 그러니까 2달 정도, 1달 반에서 2달로 봐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2달이었고 여기는 이제 1달 조금 넘는 기간이었고, 지금 이제 1달이 좀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하단 박스 이제 매집권을 지나가게 되면은 빵 하고 위로 이제 터트려주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게 하반기 중에 한 번 나올 거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8, 9, 10월 강세장은 지금 이 전문가 이 마이크 맥클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8, 9, 10월 중에 한 번 펌핑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바닥권 박스 이후에 단기 데드캣 바운스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작전 세력들도 여기서 엄청 물렸어요 지금. 걔네는 근데 예를 들어 1조의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1조 매수를 박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지점에서 박을 수 있죠. 테슬라도 3만 달러에 사서 손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실 가진 자금의 일부만으로 돌리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세력들도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를 예상을 했지만 여기서 두드려 맞고 이 구간에서 나온 이 말도 안 되는 하락은 사실 예측했던 범위의 이상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땅바닥을 찍은 구간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세력들이라도 여기에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물을 타야죠. 그럼 평단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세력들은 사실 자금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 1000억 정도를 샀다. 여기서는 1조 사는 거죠. 1조. 그럼 평단이 중간값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박스 이 가격으로 평단이 그냥 여기서 확 낮춰지는 거예요. 여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이 비트코인 주봉에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터지는 거래량을 딱 놓고 보시면은 역대급이죠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지면은 그 이후에 강력한 폭발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르면 8, 9, 10월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궜던 이
기나긴 하락의 중간 정도, 보시면은 많이 잡으면은 35K 정도 나오고 적게 잡아도 30K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30K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까지의 반등이 지금 임박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거래량에서 딱 보이죠. 이 정도로 바닥에서 잡아 돌렸다라는 거는 이거는 매수세로 봐야 됩니다. 티나지 않는. 근데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 거래량 중에서는 뻥카가 좀 섞여 있기도 하죠. 바이낸스 위주로 그때 바이낸스가 현물 수수료 완전 무료를 때리면서 이상하게 거래량이 막 이상하게 터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찝찝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박스 라인만 어느 정도 좀 지켜주게 되면은 이거 돌파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때 제대로 먹어야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사실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뭐 저점 잡기 하는 것도 사실 이 박스 안에서는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도 물론 박스 중단 아래권이 좋겠죠. 그러면은 지금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박스의 중간 라인 아래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 구간으로 삼았을 때 위로 터트리는 거를 제대로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샌드박스도 그라비티 라그나로크와 IP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이 그라비티라는 회사죠. 라그나로크를 만든 회사 같은데 얘네도 이제 샌드박스 내 랜드를 조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그나로크 캐릭터와 세계관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임잼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가 계속적으로 좀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도 샌드박스를 강조를 좀 드리는 거죠. 얘도 이거 바닥에서 이거 거래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정도로 터트렸는데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준비 중인 거죠. 발사 준비하고 있다가 위로 빵 한번 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 우리가 조금은 들고 있어야 될 코인이 아니냐,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장관이 암호화폐는 군인의 생명을 구하는 필수적인 방어 도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지금 약세장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속도와 효율성을 갖춘 우크라이나 방어의 필수적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암호화폐의 겨울은 새로운 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빨리 좀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푸틴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IMF에서도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IMF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지속적인 코로나 때문에 높은 수준의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고 있다.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테라 문제, 루나 사태라든지 3LO 캐피탈 파산 사태, 이런 거는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한 악재였지만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좀 미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CFTC의 위원장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SEC의 게리 겐슬러가 계속 겐세이를 넣는 반면에 이 CFTC의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일단 이 사람이 암호화폐가 미국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또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 선물 거래는 위원회 CFTC 위원장인데, 일단은 이 암호화폐가 이미 성인 5명 중, 미국 성인 5명 중에 1명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CFTC는 시장 규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굉장히 또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미국인들이 언젠가는 이 투자 포트폴리오 상으로 비트코인을 넣을 수 있는, 고려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같은 저점권에서는 사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라고 하면은 최저점 손절잡고 들어갈 만하죠. 이거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국 상원 의원들도 $50 미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 법안, 요거를 이제 추구한다. $50면은 굉장히 미미한 돈이죠. 미미한 돈이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공격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호재성 법안을 밀어붙인다라는 거는 좀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채굴 보상 수수료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강세 신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 노란색이 바로 채굴 보상이 시그널인데, 요게 증가를 하면은 위로 쭉 가격이 올라갔고, 바닥을 찍으면은, 바닥 찍고 나서 요게 쭉 상승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상승장이 쭉 나왔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쭉 올라가니까 쭉 올라가고, 근데 지금 이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강세장이 한번 터질 수 있다. 그리고 강세장 터지기 이전의 패턴 팍 내려봤죠. 여기서 팍 내려봤고 우물 하나 팠다가 우물 위로 점프 뛰고 우물 하나 팠다가 우물 위로 점프 뛰고 우물 하나 팠다가 우물 위로 점프 뛰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만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강세장이 연출되고 심지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완전히 새로운 강세 사이클이 나타날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해당 지표는 일반적으로 강세장일수록 더 높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에 대한 보상이 증가하고 네트워크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약세장이 끝날 때가 거의 다 와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점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를 하면서 제대로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구간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설사 이 구간에서 샀다가 좀 빠진다라고 해도 저점 이탈만 하지 않는 한 충분히 위로 갈 수 있다. 저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일단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바닥이 어디서 잡히는지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서 손절을 치게 돼도 괜히 이 구간에서 쓰디쓴 약을 마시기보다는 어쩔 수 손절을 했다가 여기서 그냥 풀매수 더 여기서 1000만 원 정도 손절을 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한 2000, 3000 더 넣어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죠. 어차피 상방이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주봉상 바닥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여기를 능가하는 거래량이에요. 지금 이거 뭔가 좀 준비하고 있다, 이거 조만간 나올 수 있다, 이런 상방,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무빙으로는 지금 어쨌거나 오늘 하루 종일 올렸기 때문에 좀 빠질 수는 있어요.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빠졌다가도 뭐 FOMC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상방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서히 발을 담궈도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만한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코인도 안 쐈어요 이번에. 도지코인, 솔라나, 베이직 어텐션, 세럼, 크로노스 이런 코인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발란체, 이런 코인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때그때 우리가 계속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될 단타 매수할 코인이라든지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될 코인이라든지 코인에 대한 시황 정보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좀 흔들기가 심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켜보시고 그에 따른 대응을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움직임이 나오든지 간에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조만간에 8, 9, 10월 달에 올 이제 강세장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내일은 좀 더 비트코인이 오늘보다 올라가 있는 가격대에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